존경하는 동구구민 여러분, 유옥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호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각종 현안에 대해 몇 가지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노동자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에 의무가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등에서도 모두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규모는 2013년 83만 6천 명에서 2022년 157만 7천 명으로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민간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행정에서도 초단시간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동구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중 송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2명, 동구마켓 자원관리사 26명,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60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전체 기간대 노동자 241명 중 88명에 이릅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한다면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제외하더라도 장애인 복지 일자리 28명,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 일자리 7명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송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의 경우도 주말 이틀간 현행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근로시간을 1시간 연장하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단시간 노동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 인력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자원봉사자 인력 운영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 주말 야간 운영요원 9명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자원봉사자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개념으로 시간당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현 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의 경우 평일 5일 동안은 새벽 6시 반부터 오전 9시, 오후 5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총 6시간을 근무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근로이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자원봉사 인정 실비 보상의 경우 인천시 공통으로 하루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진행할 경우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간당 5,000원이라는 실비보상 체계는 자원봉사 인정 실비보상 제도와도 맞지 않으며 최저임금 제도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간당 5,000원 실비보상은 2004년 이후 약 20년간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지원사업의 경우 인천시에 적극적인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액 구비사업인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인력은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구의 문화, 체육, 아동시설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유휴 공간이었던 만석도 김치공장은 어르신 일자리 작업장으로, 송현 1, 2동 복합청사 6층은 화도진 문화원과 합창단 연습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석동, 화수화평동, 송현동 지역에 문화체육 아동시설 건립이 중장기적 과제라고 한다면 시설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동구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영을 제안합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동구문화체육센터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만석동 113명, 화수화평동 122명, 송현동 431명, 송림동 2082명, 금창동 144명으로 만석동과 화수화평동 이용객 비율은 8%, 송현동까지 확대해도 그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인천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개관 때부터 셔틀버스를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7월 개관한 부평 남부체육센터도 이용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도 노인복지관처럼 셔틀버스 한 대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만석동, 화수화평동, 송현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이용료를 높여야 합니다. 셔틀버스 운영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영은 내년 개관할 꿈드림 센터 2, 어린이 영어도서관,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육아종합지원센터, 아트레길 지하광장 어린이 놀이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만석동, 화수화평동, 송현동 학부모들의 큰 호응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구 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영은 경제성과 효과성을 넘어 문화체육 아동시설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행정의 의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석동 행정복지센터는 1989년 신축해서 현재 35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누수로 인해 행정복지센터가 물바다가 되기도 하였고 2층의 다목적 공간은 매우 협소하여 소규모 프로그램과 회의 공간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간 문제로 인해 체력 단련실은 별도의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복합청사의 요구성이 가장 높은 곳은 만석동 지역입니다. 만석동 일대에는 문화체육시설도 아동청소년시설도 전무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명실상부한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행정복지센터, 체력단련실, 보건소, 119 안전센터는 약 1,300평 정도로 규모 있는 복합청사를 신축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보건소의 경우 행정구역 통합 이후 혹여라도 중구보건소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보건지소 건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종합지원센터 이전 등 주민들이 보건, 건강 서비스를 담당할 공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구는 그동안 부족한 재원을 아껴서 기금을 적립해왔고 2023년 말 기준 2,264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기금 지출을 해야 하는 때이며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석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한 검토를 통해 2025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 가지 구정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